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밖에 비 와요. 시원합니다. 가을이 오나 봐요. 약간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추석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 때문에 이사철이 오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한번 봤는데 정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제 8기 강의가 시작하니까 그 신청 링크는 아래를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는 표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요 커다란 표는 뭐냐면은 이 6대 광역시, 이 전국이고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매매가 지수 거의 40년치고요. 35년 정도 되겠죠. 35년치의 KB, 국민은행 KB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여기를 믿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도 이 추세가 틀리진 않았다고 저는 확인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질 않아요. 좀 제 주제 넘는 얘기지만 저는 특히 이번 시장에 한국감정원에 좀 많이 실망을 했고 한국감정원의 공식 자료랑 저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나도 맞지 않다고 몇 년 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대표님께서 바뀐 다음부터 좀 느낀 바가 있어서 내가 좀 검증을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KB도 담당 직원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쪼았었거든요. 제가 제 주제에 쫀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 그런데 그 리서치 방법이면은 어느 정도 맞겠다. 왜냐면 결국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실장님들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게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실장님들이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는다. 현장에 나가봐도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신다.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없는 거래 같은 거 얘기 잘 안 하십니다. 나중에 KB와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35년 동안에 각 그 광역시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잘잘잘 꼬아 놓은 거예요. 그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1999년도 이후부터 2015년도까지 그 금리의 변동폭을 잘라서 붙인 겁니다. 왜냐면 IMF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이 약간 시스템이 달랐고 2015년도까지만 비교해보면 일단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저를 가장 많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금리 인상해 봤자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 생각인 건데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요 표를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보시면 일단 금리를 올린 게 언제냐면 2005년 보면 2006년도에 올렸었어요. 뉴스도 찾아놨는데 그것까지 보시기에는 번거롭더라고요. 별 내용도 없고 2006, 2007, 2006, 2007에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보시면은 2006, 2007에 보시면은 가격이 안 오른 광역시도 있고 오른 광역시도 있고 여기 내린 광역시도 있어요. 대전은 내렸어요. 그리고 쭉 내리잖아요. 금리를. 2008년도에 쭉 내리는데 특수한 상황이었고 보시면 2011년도, 2012년도에 금리를 또 올려요. 그럼 보시면 2011, 2012에 보면은 오르는 데도 있고 또 서울은 내려요. 또 인천도 내려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내리고 나머지 광역시는 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저랑 같이 반드시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토론방에 함정에 빠져 있는 걸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과 서울 아파트 값만 매칭을 시키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인상시키면 서울의 금리만 올라가나요? 서울의 아파트만 살 때 대출을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전국구잖아요. 여러분 농협은행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농협은행은 지방에서 훨씬 더 지지도가 높아요. 지방에 가면 농협은행의 대출 지지도가 서울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KB보다 훨씬 더 높을걸요? 제가 봤을 때 50% 이상으로 전 체감했는데 그때 제가 리서치했을 때 50%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도 결국엔 대출받고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올라갈 때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 또 올라갈 때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고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어요. 봐라. 2016, 17에 금리를 올렸지만 수도권의 아파트값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올랐죠. 주황색. 그리고 여기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올랐어요.
봐라, 인천이랑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값이 오히려 올라 이 바보야 하시는데 틀렸어요. 그냥 자기 느낌이에요, 그거는. 내려간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시면 2009년, 10년 넘어서 한 2011, 12년도에 또 금리를 올리는데 보시면은 서울이랑 수도권은 내려가고 나머지 또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봐라, 금리를 올리면 잡힌다. 하여튼 투기꾼 때문이니까 금리 올리면 때려잡는다고 했을 때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지방시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과 서울 아파트 값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면은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왜냐? 제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전 여태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거는 다른 요소보다 수요와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리에 함락이 돼 있으시면 자꾸 이것만 보이시는 건데 그것마저 지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금리 인상은요, 부동산 시장과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금리 인상과 정해진 법칙이 있다면 유명하신 분들이 벌써 얘기하셨겠죠. 몇 년도부터 금리를 올렸더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역사가 반복이 됐다. 역사는 반복이 일정 이상 돼야 인간이 법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 학교에 나가서 배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제 수업 시간에 대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제가 얘를 코끼리라고 부르고 싶다고 쳐봐요. 얘 코끼리야. 여러분이 코끼리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친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잘 생각해. 왜 그렇죠? 제가 얘를 코끼리라고 부르면 왜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을 하죠? 얘를 물통이라고 부르기로 사회적으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약속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반복적인 결과와 습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언어랑은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상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여태까지 정해진 연관성이 없어요. 다 우리 상상의 나래예요.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여러 채 산 애들이 우르르 무너질 거다. 대출이자 갑자기 몇 천만 원 몇 억이 올라서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아니다. 대출 금리를 올려봤자 연체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대출을 받아봤자 얼마 안 나오고 다 돈 있다. 소용이 없다.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 주장이고 제 생각이에요. 저도 100%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100% 팩트인 사람은 없어요. 유튜버 세상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AI예요. 그런데 최소한 과거 내역을 찾아보면은 금리를 올렸을 때 뒤죽박죽, 금리를 올렸을 때 뒤죽박죽, 금리를 내릴 때도 뒤죽박죽, 금리가 폭락할 때도 뒤죽박죽이에요. 이때는 또 국제금융위기 얘기할 거고, 이때는 IMF 얘기할 거잖아요. 2015년도 이후에는 또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결론이 뭘로 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 금리가 제일 중요한 결정 요소가 아니다. 즉, 지금 금리를 올린 거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부족하다. 근거가.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금리를 올려요. 지금부터 금리를 올려요. 10월달, 11월달에 또 올릴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금리를 올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잡혔어. 그러해도 여러분, 그러해도 본인의 공부와 미래를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잡힌 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없지 않나라고 찾아보는 게 나아요. 결국에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가 폭락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차피 폭락하면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살 필요가 없어져요. 전세로 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또는 거꾸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또 중요해요. 결국 세금 내고 세금 뜯기고 막 이거저거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쓸모 있는 지식을 얻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경제학이나 역사학을 공부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다, 둘은 상관이 없이 거꾸로 간다. 이렇게 규칙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정작 본인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치워요. 아, 금리가 오른 적도 있고 내린 적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과 딱 매칭이 되는 규칙이 여태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플러스 알파인 요소이니까. 왜냐면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금리의 영향을 받는 곳들이 있었으니까.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망했고, 일본도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기준금리 6%까지 취소했을 때 1년 만에 5%인가 올렸거든요, 그때. 잃어버린 20년 시작될 때. 그래도 망했으니까 전례는 있어요. 전례는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 통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사실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참고로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딱 정해진 규칙을 찾고 거기 딱 맹신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 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기준금리 쫙 나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한국은행 들어가면 있는 거거든요. 쭉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한술 더 뜨고 싶으면 규칙성을 넘어서 어떤 요소가 간섭을 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요소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고 한 해 한 해, 이 한 해 한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소가 결정을 지었는지, 반복된 적이 있는지, 반복이 안 된다면 예외성이 있는지, 반복성에 규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2021년 이후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운 적이 있어요. 제가 요때도 사실 제가 요때도 여러 번 앞에 있었으니까 요때 딱 지워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솟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찍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35년 역사의 구성 요소와 흘러가는 흐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린 거예요. 쉽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50대 50이 아니라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 통계나 여러 가지 숫자 넘버를 도입해서 내가 이거를 믿어도 되는지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하시던 코인을 하시던 부동산을 하시던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돈적인 부분들 응원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